김순애는 로비에 섰다. 천장이 높았다. 샹들리에가 천천히 돌았다. 바닥은 대리석이었고 구두 소리가 반짝이며 울렸다. 로비 한쪽에는 피아노가 놓여 있었다. 누군가 쇼팽을 쳤다. 순애는 가방 끈을 쥐었다. 어머님, 여기에요. 아들이 앞서 걸었다. 순애는 따라갔다. 로비를 지나자 복도가 나왔다. 복도 양쪽으로 문이 늘어서 있었다. 문마다 번호판이 붙어 있었다. 301호, 302호. 순애는 걸음을 멈췄다. 왜요? 아니, 그냥. 아들은 고개를 갸웃했다. 순애는 다시 걸었다. 305 앞에서 아들이 멈췄다. 카드키를 문에 댔다. 문이 열렸다. 순애는 안으로 들어갔다. 방은 넓었다. 거실과 침실이 분리되어 있었다. 창문 너머로 정원이 보였다. 나무가 줄지어 서 있었다. 바람에 잎이 흔들렸다. 순애는 창가에 섰다. 시설 좋죠? 24시간 의료진 대기하고 식사도 호텔급이래요. 아들이 말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운동 프로그램도 개인 맞춤형이고요. 어머니 건강 상태 다 체크해서 맞춰준대요. 응. 아들은 계속 말했다. 순애는 듣는 척했다. 창밖을 봤다. 정원 한쪽에서 노인 몇 명이 산책했다. 천천히 걸었다. 누군가 휠체어를 밀었다. 순애는 눈을 가늘게 떴다. 어머니? 응. 좋네. 순애는 돌아섰다. 아들이 웃었다. 제가 알아보느라 고생 좀 했어요. 여기 대기자가 얼마나 많은데. 수고했어. 천만에요. 어머니 편하게 지내시는 게 중요하죠. 아들은 시계를 봤다. 저 회사 가봐야 해서요. 직원분들이 다 안내해 줄 거예요. 그래라. 아들은 나갔다. 문이 닫혔다. 순애는 혼자 남았다. 거실 한쪽에 스마트 스피커가 놓여 있었다. 순애는 다가갔다. 기계가 말했다. 안녕하세요, 김순애님. 에데닐스 프라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순애는 뒤로 물러섰다. 오후 2시 30분입니다. 3시에 웰컴 티타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층 라운지로 이동해 주세요. 순애는 스피커를 내려다봤다. 기계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라운지는 사람들로 찼다. 노인들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차를 마셨다. 과자를 집었다. 누군가 웃었다. 순애는 입구에 섰다. 김순애님이시죠? 여자가 다가왔다. 젊었다. 정장을 입었다. 미소가 환했다. 네. 저는 생활관리팀 윤미경입니다. 편하게 팀장님이라고 부르세요. 윤미경이 손을 내밀었다. 순애는 악수했다. 손이 차가웠다. 여기 앉으세요. 윤미경이 테이블로 안내했다. 순애는 앉았다. 윤에서 차가 나왔다. 순애는 컵을 들었다. 적응 잘하실 거예요. 다들 처음엔 어색해 하시지만 금방 익숙해지세요. 윤미경이 말했다. 순애는 차를 마셨다. 달았다. 테이블 맞은편에 남자가 앉았다. 70 중반쯤 됐다. 회색 조끼를 입었다. 순애를 봤다. 신규시군요. 네. 저는 최상철입니다. 여기 온 지 석 달 됐어요. 김순애예요. 반갑습니다. 최상철이 웃었다. 주름이 깊었다. 순애도 웃었다. 윤미경이 일어섰다. 그럼 천천히 담소 나누세요. 저녁 식사는 6시입니다. 윤미경이 나갔다. 구두 소리가 멀어졌다. 순애는 다시 차를 마셨다. 어떠세요? 시설이 괜찮죠? 최상철이 물었다. 네. 좋네요. 다들 그렇게 말해요. 처음엔. 순애는 컵을 내려놨다. 처음엔요? 최상철은 웃지 않았다. 잠시 말이 없었다.
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여기 규칙이 좀 많아요. 곧 알게 될 겁니다. 순애는 최상철을 봤다. 그의 눈이 흔들렸다. 무언가 말하려다 멈췄다. 테이블 위 스피커에서 소리가 났다. 오후 4시입니다. 개인 건강 체크 시간입니다. 각자 방으로 이동해 주세요. 사람들이 일어섰다. 순애도 일어섰다. 최상철이 말했다. 조심하세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다. 방으로 돌아오자 문이 저절로 잠겼다. 순애는 손잡이를 돌렸다. 열리지 않았다. 벨소리가 울렸다.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렀다. 건강 체크가 진행됩니다. 침대에 누워주세요. 순애는 침대로 갔다. 누웠다. 천장에서 빛이 내려왔다. 몸을 스캔했다. 순애는 눈을 감았다. 체크 완료. 혈압 정상. 심박수 정상. 감사합니다. 빛이 꺼졌다. 문이 열렸다. 순애는 일어나 앉았다. 창밖이 어두워졌다. 정원의 가로등이 켜졌다. 순애는 창가에 섰다. 정원에 아무도 없었다. 바람만 불었다. 순애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다. 펜을 들었다. 첫 페이지에 썼다. 2024년 11월 3일. 에덴힐스 프라임 입주 첫날. 시설 좋음. 사람들 친절함. 그런데 순애는 펜을 멈췄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순애는 수첩을 덮었다. 창밖을 봤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걸어갔다. 정장 차림이었다. 순애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 사람이 고개를 들었다. 순애와 눈이 마주쳤다. 윤미경이었다. 그녀는 웃었다. 손을 흔들었다. 순애는 커튼을 쳤다. 어둠 속에서 순애는 가만히 섰다. 심장이 빨리 뛰었다.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순애는 일과표를 외웠다. 아침 7시 기상, 8시 식사, 9시 운동, 11시 자유시간, 12시 점심, 2시 건강 체크, 4시 프로그램, 6시 저녁, 9시 취침. 매일 같았다. 순애는 식당에 앉았다. 테이블마다 사람이 있었다. 모두 조용히 먹었다. 포크가 접시에 닿는 소리만 났다. 순애는 샐러드를 집었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최상철이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앉았다. 적응은 되셨어요? 네. 뭐? 순애는 대답했다. 최상철은 빵을 뜯었다. 거짓말. 순애는 손을 멈췄다. 네. 적응 안 됐어요. 눈빛 보면 알아요. 최상철이 작게 웃었다. 순애는 포크를 내려놨다. 여긴 원래 이래요? 뭐랄까 너무 정해진 것 같아서요. 그래서 문제죠. 최상철이 주위를 둘러봤다. 아무도 듣지 않았다. 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여기 나가보셨어요? 밖으로요? 네. 순애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요. 왜요? 최상철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가 낮게 말했다. 나가보세요. 그럼 알 겁니다. 오후였다. 순애는 로비로 갔다. 정문이 보였다. 유리문 너머로 거리가 펼쳐졌다. 순애는 문 쪽으로 걸었다. 어디 가세요? 목소리가 들렸다. 순애는 돌아섰다. 데스크 직원이었다. 젊은 남자였다. 미소를 지었다. 밖에 좀 나가려고요. 외출이시군요. 신청하셨어요? 신청이요? 네. 외출은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안전상 규정이에요. 순애는 데스크로 갔다. 그럼 지금 신청할게요. 신청서 작성하시고 보호자 동의 받으셔야 해요. 보호자요? 네. 입주 시 등록하신 보호자분이요. 순애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들이었다. 일하는 시간이었다.
급한 건 아니고요. 그냥 산책 좀 하려고요. 그럼 내부 정원 이용하세요. 외출은 절차가 있어서요. 직원은 계속 웃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다. 돌아섰다. 복도를 걸으며 순애는 생각했다. 왜 밖에 나가는데 허락이 필요한가? 여긴 요양원도 아닌데. 정원으로 나갔다. 벤치에 앉았다. 햇살이 따뜻했다. 순애는 눈을 감았다. 산책하세요? 순애는 눈을 떴다. 최상철이 섰다. 네. 외출 시도하셨죠? 순애는 놀랐다. 어떻게 알았어요? 다들 한 번씩 해요. 처음엔. 최상철이 옆에 앉았다. 그가 하늘을 봤다. 여긴 나가기 어려워요. 아니, 나가지 못하게 해요. 왜요? 글쎄요. 관리한답시고. 순애는 최상철을 봤다. 그의 얼굴이 굳어 있었다. 더 이상한 건요. 최상철이 목소리를 낮췄다. 방 안에 다 카메라 있어요. 네. 스마트 기기들. 전부 본부랑 연결돼 있어요. 순애는 숨이 막혔다. 그럴 리가요. 제 방에서 확인했어요. 스피커 뒤에 작은 렌즈 있더라고요. 최상철이 순애를 봤다. 우리 대화도 듣고 있을 거예요. 순애는 주위를 둘러봤다. 정원 곳곳에 CCTV가 있었다. 벤치 옆 가로등에도 달려 있었다. 왜 이러는 걸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있어요. 분명히. 최상철이 일어섰다. 조심하세요. 규칙 어기면요. 그가 말을 멈췄다. 순애는 기다렸다. 어떻게 되는데요? 휴식실로 불려가요. 휴식실이요? 네. 며칠 안 나와요. 그리고 돌아오면 최상철은 고개를 저었다. 사람이 달라져요. 밤이었다. 순애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스피커가 거실에 있었다. 빨간 불이 깜빡였다. 순애는 일어나 스피커로 갔다. 뒤를 살폈다. 작은 구멍이 있었다. 렌즈 같았다. 순애는 손을 떨었다. 방으로 돌아왔다. 이불을 뒤집어 썼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식당에 갔다. 최상철이 없었다. 순애는 주위를 둘러봤다. 그의 자리가 비어 있었다. 윤미경이 다가왔다. 무얼 찾으세요? 최상철 씨요. 어디 가셨어요? 아, 최 어르신이요. 윤미경이 웃었다.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휴식실에 계세요. 순애의 심장이 쿵 떨어졌다. 언제 돌아오세요? 며칠 쉬셔야 할 것 같아요. 걱정 마세요. 잘 돌보고 있어요. 윤미경이 다른 테이블로 갔다. 순애는 자리에 앉았다. 식사가 나왔다. 순애는 포크를 들었다. 손이 떨렸다. 오후였다. 순애는 복도를 걸었다. 끝에 문이 하나 있었다. 휴게실이라고 적혀 있었다. 순애는 문 앞에 섰다. 손잡이를 잡았다. 잠겨 있었다. 무슨 일이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순애는 돌아섰다. 간호사였다. 이름표에 김윤지라고 적혀 있었다. 최상철 씨가 여기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신데요. 만날 수 있을까요? 김윤지는 잠시 망설였다. 지금은 어려워요. 치료 중이세요. 무슨 치료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김윤지가 고개를 숙였다. 순애는 그녀를 봤다. 젊은 얼굴이었다. 28쯤 됐다. 괜찮으시면 잠깐 얘기 나눌 수 있을까요? 순애가 물었다. 김윤지는 주위를 살폈다. 복도는 안 돼요. 제 휴게실로 오세요. 작은 방이었다. 테이블과 의자 2개가 있었다. 창문은 없었다. 김윤지가 문을 닫았다. 여기선 안전해요. 카메라 없어요. 순애는 앉았다. 김윤지도 앉았다. 최 씨는 괜찮은 거죠? 지금은요. 하지만
김윤지가 말을 멈췄다.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사실대로 말씀드릴게요. 여긴 이상해요. 순애는 숨을 참았다. 휴식실은 치료실이 아니에요. 거긴 사람을 바꿔요. 무슨 말이에요? 약물이랑 상담 프로그램 같은 거 해요. 근데 돌아온 사람들 보면 표정이 없어요. 반항도 안 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요. 순애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근데 데이터 수집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입주자들 행동이랑 감정 패턴이랑. 김윤지가 작게 말했다. 실험하는 것 같아요. 우릴. 순애는 의자 등받이에 기댔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나가야 해요. 여길. 쉽지 않아요. 외출 신청도 까다롭고 보호자 동의 없으면 못 나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김윤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둘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김윤지가 일어섰다. 가봐야 해요. 오래 있으면 의심받아요. 순애도 일어섰다. 김윤지가 문을 열었다. 복도가 비어 있었다. 조심하세요. 규칙 어기지 마시고요. 김윤지가 나갔다. 순애는 복도에 혼자 섰다. 천장에 CCTV가 천천히 돌았다. 렌즈가 순애를 향했다. 순애는 고개를 들어 카메라를 봤다. 그 순간 스피커에서 소리가 났다. 김순애님, 생활관리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순애는 숨을 멈췄다. 복도 끝에서 윤미경이 섰다. 그녀는 웃지 않았다. 생활관리실 문이 열렸다. 윤미경이 책상 뒤에 앉아 있었다. 순애는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윤미경은 서류를 보고 있었다. 순애는 섰다. 앉으세요. 윤미경이 말했다. 순애는 의자에 앉았다. 윤미경은 서류를 덮었다. 순애를 봤다. 적응은 잘하고 계신가요? 네.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윤미경이 미소 지었다. 입만 웃었다. 외출 신청하셨죠? 어제. 네. 산책하고 싶어서요. 절차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서 만든 규정이에요. 알겠습니다. 윤미경은 모니터를 돌렸다. 화면에 복도가 보였다. CCTV 영상이었다. 윤미경이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 속에서 순애가 휴게실 문 앞에 섰다. 손잡이를 잡았다. 김윤지가 나타났다. 둘이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순애는 숨이 막혔다. 김 간호사와 무슨 얘기 나누셨어요? 그냥 최상철 씨 안부 물었어요. 그게 전부인가요? 윤미경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순애는 손을 꽉 쥐었다. 네. 윤미경은 잠시 순애를 봤다. 그녀가 의자에서 일어났다. 창가로 갔다. 여긴 좋은 곳이에요. 최고급 시설에 전문 인력이 24시간 케어하죠. 윤미경이 창밖을 봤다. 근데 규칙을 안 지키면 문제가 돼요. 다른 입주자분들한테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저는 규칙을 어긴 적 없어요. 아직은요. 윤미경이 돌아섰다. 최 어르신처럼 되고 싶지 않으시면 조용히 지내세요. 알겠죠? 순애는 대답하지 않았다. 윤미경이 문을 열었다. 가보세요. 순애는 일어났다. 나갔다. 복도에 섰다. 다리가 떨렸다. 사흘이 지났다. 최상철이 돌아왔다. 순애는 식당에서 그를 봤다.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순애는 다가갔다. 최 씨. 최상철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텅 비어 있었다. 안녕하세요. 그가 말했다. 목소리가 평평했다. 순애는 앉았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휴식실에선 뭐 했어요? 치료받았어요. 몸 상태 점검하고. 최상철은 스푼으로 죽을 떴다. 천천히 먹었다. 순애는 그를 봤다.
전과 달랐다. 주름은 그대로였지만 생기가 없었다. 저 기억하세요? 네. 김순애 씨. 우리 정원에서 얘기했잖아요. 여기 이상하다고. 최상철은 스푼을 내려놨다. 순애를 봤다. 착각하신 것 같아요. 여긴 좋은 곳이에요. 순애는 숨이 멎었다. 뭐라고요?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순애 씨도 규칙 잘 지키시면 편할 거예요. 최상철이 다시 죽을 먹었다. 순애는 일어섰다. 식당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순애는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팠다. 밤이었다. 순애는 방에 누워 있었다. 잠이 오지 않았다. 스피커에 빨간 불이 깜빡였다. 순애는 일어나 앉았다. 벨이 울렸다. 순애는 놀랐다.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김순애님, 건강 체크 시간입니다. 지금요? 밤인데요. 긴급 체크예요. 문 열어주세요. 순애는 문으로 갔다. 열었다. 윤미경과 간호사 2명이 섰다. 들어가도 될까요? 윤미경이 물었다. 순애는 비켰다. 셋이 들어왔다. 침대에 누우세요. 간호사가 말했다. 순애는 침대에 누웠다. 간호사가 혈압계를 찼다. 체온계를 입에 넣었다. 윤미경은 방을 둘러봤다. 책상 위 수첩을 집었다. 넘겼다. 뭐 하시는 거예요? 순애가 일어나려 했다. 간호사가 손으로 막았다. 가만히 계세요. 윤미경은 수첩을 읽었다. 순애의 메모가 적혀 있었다. 외출 제한, 최상철 변함, 카메라 확인 필요. 윤미경이 수첩을 덮었다. 순애를 봤다. 일기 쓰세요? 제 거예요. 돌려주세요. 물론이죠. 윤미경이 수첩을 내려놨다. 하지만 사진을 찍었다. 핸드폰으로. 체크 끝났어요. 간호사가 말했다. 순애는 일어났다. 셋이 나갔다. 문이 닫혔다. 순애는 수첩을 집었다. 손이 떨렸다. 페이지를 넘겼다. 아무것도 없었다. 메모가 전부 사라졌다.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다. 순애는 수첩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순애는 김윤지를 찾았다. 복도 끝에서 만났다. 윤지 씨. 김윤지는 뒤를 돌아봤다. 순애를 보고 눈이 커졌다. 여기서 얘기하면 안 돼요. 어젯밤에 그 사람들이 제 방에 왔어요. 수첩을 뒤졌어요. 알아요. 제가 봤어요. 김윤지가 순애의 팔을 잡았다. 화장실로 끌고 갔다. 문을 잠갔다. 이제 시간이 없어요. 김윤지가 급하게 말했다. 윤미경이 순애 씨를 주시하고 있어요. 곧 휴식실로 보낼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가야 해요. 지금. 어떻게요? 외출도 안 되는데. 김윤지는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냈다. 직원용 출입카드였다. 이거 쓰세요. 밤 11시에 비상구로 나가세요. 거긴 카메라 사각지대예요. 같이 가요. 안 돼요. 저까지 없어지면 의심받아요. 김윤지가 카드를 순애 손에 쥐어줬다. 증거가 필요해요. 2층 사무실에 서버실 있어요. 거기 입주자 데이터 다 저장돼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해요? 사진만 찍으세요. 그거면 충분해요. 김윤지의 눈이 간절했다. 제발이요. 이거 밝혀야 해요. 순애는 카드를 꼭 쥐었다. 누군가 화장실 문을 두드렸다. 김윤지 간호사님. 계세요? 윤미경의 목소리였다. 둘은 숨을 죽였다. 네. 금방 나갑니다. 김윤지가 대답했다. 그녀가 순애를 봤다. 입모양으로 말했다. 오늘 밤.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다. 밤 10시 50분이었다. 순애는 방에서 나왔다. 복도가 어두웠다.
비상구 표시등만 희미하게 빛났다. 순애는 계단으로 갔다. 2층이었다. 복도 끝에 관리사무실이라는 표지판이 보였다. 순애는 걸었다.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사무실 문 앞에 섰다. 카드를 댔다. 삐 소리가 났다. 문이 열렸다. 안에 컴퓨터 여러 대가 있었다. 모니터에 CCTV 화면들이 떠 있었다. 순애는 안으로 들어갔다. 한쪽 벽에 서버실이라고 적힌 문이 있었다. 순애는 다가갔다. 카드를 댔다. 열리지 않았다. 빨간 불이 켜졌다. 접근 권한 없음. 기계 음성이 나왔다. 순애는 다시 댔다. 똑같았다. 뒤에서 불이 켜졌다. 무슨 일이세요? 순애는 돌아섰다. 윤미경이 문 앞에 섰다. 경비원 2명이 옆에 있었다. 순애는 카드를 떨어뜨렸다. 저는 그냥 밤에 여기서 뭐 하세요? 윤미경이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없었다. 김윤지가 준 거죠? 카드. 순애는 대답하지 못했다. 윤미경이 바닥에 카드를 주었다. 안타깝네요. 윤미경이 경비원들을 봤다. 김순애님을 휴식실로 모셔드려요. 좀 쉬셔야 할 것 같네요. 경비원 2명이 순애의 팔을 잡았다. 순애는 버둥댔다. 나요. 손 떼요. 조용히 하세요. 다른 분들 깨요. 윤미경이 차갑게 말했다. 순애는 끌려갔다.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갔다. 지하였다. 불이 어두웠다. 복도 끝에 철문이 있었다. 휴게실이라고 적혀 있었다. 경비원이 문을 열었다. 안은 하였다. 침대 하나와 의자가 있었다. 창문은 없었다. 순애는 안으로 밀려 들어갔다. 바닥에 쓰러졌다. 문이 닫혔다. 잠기는 소리가 났다. 순애는 일어나 문을 두드렸다. 여기 사람 있어요. 열어요. 대답이 없었다. 순애는 주저앉았다. 바닥이 차가웠다. 천장에 스피커가 있었다. 빨간 불이 깜빡였다. 곧 편해질 거예요. 윤미경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순애는 벽에 등을 기댔다. 눈을 감았다. 숨을 쉬었다. 어둠 속에서 순애는 생각했다. 김윤지는 괜찮을까? 최상철처럼 될까? 나는 그때 주머니에서 뭔가 만져졌다. 순애는 꺼냈다. 작은 메모지였다. 김윤지의 글씨였다. 포기하지 마세요. 방법은 있어요. 순애는 메모를 꼭 쥐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희망이 깜빡였다. 첫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순애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몇 시간인지 알 수 없었다. 시계가 없었다. 창문도 없었다. 천장의 불빛만 하얗게 빛났다. 문이 열렸다. 간호사가 들어왔다. 쟁반을 들고 있었다. 죽과 물이 있었다. 식사하세요. 간호사가 쟁반을 내려놓았다. 나갔다. 문이 다시 잠겼다. 순애는 죽을 보았다. 먹지 않았다. 물만 마셨다. 둘째 날도 같았다. 간호사가 식사를 가져왔다. 순애는 먹지 않았다. 간호사가 말했다. 드셔야 해요. 배 안 고파요. 약 드실 시간이에요. 간호사가 작은 컵을 내밀었다. 알약 2개가 있었다. 이게 뭐예요? 비타민이에요. 건강보조제. 순애는 받지 않았다. 안 먹을 거예요. 안 드시면 안 돼요. 규정이에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순애는 컵을 집었다. 입에 넣는 척했다. 물을 마셨다. 간호사는 나갔다. 순애는 입안에 알약을 뱉었다. 화장실 변기에 버렸다. 셋째 날이었다. 문이 열렸다. 윤미경이 들어왔다. 의자에 앉았다. 기분은 어때요? 순애는 대답하지 않았다. 윤미경이 파일을 넘겼다.
협조하시면 금방 나갈 수 있어요. 전 잘못한 게 없어요. 규칙을 어겼어요. 허가 없이 관리구역에 들어갔죠. 윤미경이 펜을 꺼냈다. 여기 동의서예요. 서명하시면 편해질 거예요. 순애는 서류를 봤다. 자발적 치료 동의서라고 적혀 있었다. 아래 작은 글씨로 정신적 안정을 위한 약물 투여 및 상담 치료에 동의함이라고 쓰여 있었다. 안 해요. 왜요? 전 아프지 않아요. 윤미경은 한숨을 쉬었다. 힘들게 하지 마세요. 최 어르신도 결국 동의하셨어요. 순애는 윤미경을 똑바로 봤다. 그래서 저렇게 된 거잖아요. 윤미경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가 일어섰다. 생각할 시간 드릴게요. 나갔다. 문이 닫혔다. 순애는 벽에 기댔다. 눈을 감았다. 김윤지의 메모를 다시 꺼냈다. 포기하지 마세요. 순애는 주먹을 쥐었다. 넷째 날 밤이었다. 순애는 누워 있었다. 잠들지 않았다.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발소리였다. 가까워졌다. 문이 살짝 열렸다. 김윤지가 얼굴을 내밀었다. 순애 씨. 순애는 벌떡 일어났다. 김윤지가 안으로 들어왔다. 최상철이 뒤따라 들어왔다. 최 씨? 순애는 놀랐다. 최상철의 눈에 생기가 돌아와 있었다. 놀라셨죠? 전 괜찮아요. 어떡해요? 당신 변했잖아요. 연기했어요. 안 그러면 계속 감시받거든요. 최상철이 작게 웃었다. 윤지 씨가 알려줬어요. 약 안 먹는 법. 김윤지가 순애에게 다가왔다. 시간이 없어요. 지금 나가야 해요. 어떻게요? 제가 야간 당직이에요. 30분 동안 CCTV 끌 수 있어요. 김윤지가 USB를 꺼냈다. 이거 서버에서 뽑았어요. 여기 입주자 데이터 다 들어있어요. 실험 기록, 약물 처방, 전부. 순애는 USB를 받았다. 이걸로 뭐 하죠? 경찰한테 줘야 해요. 증거니까. 최상철이 말했다. 근데 나가는 게 먼저예요. 비상구로 가야 해요. 셋은 복도로 나왔다. 어둠 속을 걸었다. 계단을 올랐다. 1층이었다. 저쪽이에요. 김윤지가 앞서갔다. 비상구가 보였다. 순애는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때 불이 켜졌다. 윤미경이 복도 끝에 섰다. 경비원 4명이 옆에 있었다. 어디 가세요? 윤미경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김윤지는 멈췄다. 최상철이 순애 앞으로 나섰다. 비켜요. 못 보내드려요. 윤미경이 손짓했다. 경비원들이 다가왔다. 윤지 씨, 어서요. 최상철이 소리쳤다. 김윤지가 순애의 손을 잡았다. 뛰었다. 비상구를 향해. 경비원 하나가 김윤지의 팔을 잡았다. 김윤지는 뿌리쳤다. 가요. 순애는 비상구 문을 밀었다. 열렸다.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밖이었다. 정원이 보였다. 담장 너머로 거리에 불빛이 보였다. 이쪽이에요. 최상철이 앞서 뛰었다. 순애는 따라갔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잡아요. 윤미경의 목소리였다. 순애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계속 뛰었다. 담장이 가까워졌다. 높았다. 3미터는 됐다. 어떻게 넘어요? 저기요. 김윤지가 가리켰다. 담장 한쪽에 관리용 사다리가 있었다. 셋은 달려갔다. 최상철이 먼저 올랐다. 김윤지가 순애를 밀었다. 어서요. 순애는 사다리를 잡았다. 올랐다. 손이 떨렸다. 한 칸 한 칸. 경비원들이 가까워졌다. 10미터, 5미터. 순애는 담장 위에 올랐다. 최상철이 손을 내밀었다. 뛰어요. 순애는 뛰어내렸다.
바닥에 착지했다. 발목이 욱신거렸다. 김윤지가 담장을 넘었다. 최상철이 마지막이었다. 경비원이 사다리를 잡았다. 최상철은 뛰어내렸다. 바닥에 구르며 떨어졌다. 괜찮으세요? 순애가 달려갔다. 최상철이 일어났다. 괜찮아요. 가요. 셋은 거리로 뛰었다. 가로등 아래를 지나갔다. 편의점이 보였다. 사람들이 보였다. 순애는 멈췄다. 뒤돌아봤다. 에덴힐스 프라임의 건물이 멀리 보였다. 불이 켜져 있었다. 김윤지가 숨을 헐떡였다. 이제 괜찮아요. 최상철이 핸드폰을 꺼냈다. 경찰 부르겠습니다. 순애는 주머니에 USB를 만졌다. 작고 단단했다. 증거 있어요. 이제 끝낼 수 있어요. 김윤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편의점 불빛 아래서 셋은 섰다. 차가운 공기를 마셨다. 자유의 공기였다. 순애는 하늘을 봤다. 별이 보였다. 오랜만이었다. 고마워요. 두 분 다. 순애가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천만에요. 우리 함께 한 거예요. 김윤지가 순애의 손을 잡았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가까워졌다. 파란 불빛이 보였다. 경찰차였다. 순애는 USB를 꺼냈다. 손에 꼭 쥐었다. 이제 시작이에요. 최상철이 말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차가 멈췄다. 문이 열렸다. 순애는 한 발 앞으로 내디뎠다. 경찰서는 밝았다. 형광등이 윙윙거렸다. 순애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다. 김윤지와 최상철이 옆에 있었다. 형사가 USB를 컴퓨터에 꽂았다. 화면을 봤다. 파일들이 나열됐다. 그가 하나를 열었다. 이게 전부입니까? 네. 입주자 데이터, 약물 처방 기록, 실험 일지 다 들어있어요. 김윤지가 대답했다. 형사는 계속 화면을 봤다. 얼굴이 굳었다. 이거 심각하네요. 그가 다른 형사를 불렀다. 둘이 모니터 앞에서 속삭였다. 순애는 창밖을 봤다.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다. 새벽이었다. 진술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형사가 종이를 내밀었다. 순애는 펜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김윤지가 손을 잡아줬다. 천천히 하세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다. 쓰기 시작했다. 사흘이 지났다. 순애는 아들의 집에 있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다. 에덴힐스 프라임 실버타운 긴급 폐쇄. 뉴스 앵커가 말했다. 고령자 대상 불법 인체 실험 의혹으로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화면에 에덴힐스 건물이 나왔다. 경찰들이 드나들었다. 윤미경이 수갑을 찬 채 끌려 나왔다. 카메라를 피했다. 순애는 리모컨으로 텔레비전을 껐다. 어머니. 아들이 부엌에서 나왔다. 차를 들고 있었다. 순애 앞에 놓았다. 죄송해요. 아들이 말했다. 목소리가 작았다. 제가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그냥 시설 좋다고 모셨어요. 순애는 차를 마셨다. 따뜻했다. 내 잘못 아니야. 아니에요. 제 책임이에요. 어머니 말씀 제대로 안 들었어요. 아들이 소파에 앉았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순애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어머니가 거기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힘들었지. 근데 견뎠어. 순애가 작게 웃었다. 내 엄마 강하거든. 아들도 웃었다. 눈가가 젖었다. 일주일 후였다. 순애는 카페에 앉아 있었다. 창가 자리였다. 햇살이 들어왔다. 김윤지가 들어왔다. 순애를 보고 손을 흔들었다. 다가와 앉았다. 어떻게 지내세요? 그럭저럭.
너는? 저도요. 경찰 조사 끝났어요. 김윤지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이거 드리려고요. 복직 통지서예요. 복직? 네. 다른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제가 한 일 알고 채용 제안했대요. 순애는 서류를 봤다. 서울대학교 병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잘 됐네. 축하해. 순애 씨 덕분이에요. 김윤지의 눈이 반짝였다. 혼자였으면 못했어요. 용기 내지 못했을 거예요. 순애는 김윤지의 손을 잡았다. 너 대단해. 잊지 마. 김윤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카페 문이 열렸다. 최상철이 들어왔다. 회색 재킷을 입었다. 전보다 생기가 돌았다. 늦었습니다. 그가 앉았다. 순애는 커피를 건넸다. 요즘 어떠세요? 바빠요. 인터뷰 요청이 많아서요. 최상철이 웃었다. 근데 다 거절했어요. 조용히 살고 싶어서. 잘하셨어요. 김윤지가 말했다. 셋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다. 카페 안에 잔잔한 음악이 흘렀다. 감사합니다. 두 분. 순애가 말을 꺼냈다. 혼자였으면 못 나왔을 거예요. 저도 감사해요. 순애 씨가 먼저 의심하지 않았으면 전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최상철이 대답했다. 우리 잘 싸웠어요. 김윤지가 웃었다. 셋이 함께 웃었다. 한 달이 지났다. 순애는 동네 공원을 걸었다. 단풍이 붉게 물들었다. 벤치에 앉았다.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다. 새 수첩이었다. 첫 페이지를 펼쳤다. 펜을 들었다. 2024년 12월 9일. 혼자 산책. 날씨 좋음. 자유. 순애는 펜을 멈췄다. 다시 썼다. 겉으로 아무리 화려해도 자유가 없으면 그곳은 감옥일 뿐이다. 순애는 수첩을 덮었다. 하늘을 봤다. 구름이 천천히 흘렀다. 핸드폰이 울렸다. 아들이었다. 어머니, 어디세요? 공원. 혼자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저녁 같이 먹어요. 제가 요리할게요. 순애는 웃었다. 그래, 들어갈게. 전화를 끊었다. 일어섰다. 공원을 나섰다. 걸으며 순애는 생각했다. 앞으로 또 다른 에덴힐스가 있을까? 분명 있을 것이다.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은. 하지만 이제는 안다. 의심하고 질문하고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집이 가까워졌다. 현관 앞에 아들이 서 있었다. 손을 흔들었다. 어머니. 순애는 손을 흔들었다. 걸음이 빨라졌다. 밤이었다. 순애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자기 방이었다. 아들 집 작은 방.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잠이 오지 않았다. 순애는 일어나 창가에 섰다. 밖을 봤다. 거리가 조용했다. 문득 최상철의 말이 떠올랐다. 조심하세요. 김윤지의 말도 떠올랐다. 포기하지 마세요. 순애는 주먹을 쥐었다. 다시 폈다. 이제 괜찮아.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거웠다. 에덴힐스에 남은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 다른 곳에도 있을까? 이런 곳들이. 순애는 수첩을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에 썼다. 누군가는 계속 싸워야 한다. 약한 사람들을 위해. 수첩을 덮었다. 침대로 돌아왔다. 이불을 덮었다. 눈을 감았다. 천천히 잠이 왔다. 꿈속에서 순애는 걸었다. 긴 복도를 지나갔다. 문들이 열렸다. 사람들이 나왔다. 웃고 있었다. 최상철이 손을 흔들었다. 김윤지가 웃었다. 순애도 웃었다. 꿈이 흐릿해졌다. 순애는 깊은 잠에 빠졌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순애는 식탁에 앉았다.
아들이 아침을 차렸다. 계란말이와 김치찌개. 밥. 맛있겠다. 순애가 말했다. 아들이 웃었다. 많이 드세요. 둘은 먹었다. 말없이 편안하게. 식사를 마치고 순애는 거실로 갔다.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가 나왔다. 에덴힐스 프라임 원장 박도연 씨 1심에서 징역 7년 선고. 화면에 법원이 나왔다. 기자들이 모여 있었다.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도 명령됐습니다. 순애는 리모컨을 내려놨다. 깊게 숨을 쉬었다. 끝났다. 정말로. 하지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다. 마음속 상처는 남았다. 의심과 경계심도. 그래도 괜찮았다. 시간이 흐르면 나아질 것이다. 순애는 창밖을 봤다. 하늘이 맑았다. 새가 날아갔다. 자유로웠다. 순애는 가만히 미소 지었다. 작지만 진짜였다.